민주당 공천심사 결과 발표, 6차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예. 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질의응답은 진행 중인데요. 예.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생각보다 단수가 꽤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거고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일부 그러니까 그 뭡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사실은 이게 물갈이가 보통 한 30% 40% 정도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배제되신 분들은 서운하신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과연 그 언론에 나온 언론에서 약간 친명 네. 친문 이 갈등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예. 그래요. 자, 근데 어제 보면은 경선 지역 보면은 공천 배제 지역이 또 발표가 돼서 현역에 대해서 예. 컷오프 이른바 컷오프된 의원들이 나왔는데 노웅래 의원이나 예. 이수진 동작의 의원이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은 기자회견도 세게 워딩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노웅래 의원은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예. 아니 뭐 사실은 뭐 굉장히 그런 뭐 당사자 인 분들은 네. 되게 좀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그 저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기회도 좀 노려보실 필요도 있겠고 가령 노웅래 전 원장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아직 그 이제 완전히 끝난 그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유무죄가 이제 판결나기 전에 컷오프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울 텐데요. 그걸 되게 당 입장에서도 곤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들어본 거는 없습니다만, 예, 그쪽에 또 예비 후보들이 또 많이 또 신청을 했고 해서 그렇게 보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요. 컷오프 당하고서는 이제 무소속 가는 게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역구를 버리는 카드가 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고요.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수진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를 얼마나 이제 이게 노웅래 케이스하고 좀 다른 게 노웅래 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서 이제 한두 번 한 게 아니어가지고 네. 굉장히 지역구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소속을 나갈 수가 있는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었죠. 네. 그렇게 따지면 거기서 얼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미지수죠. 알 수가 그런 없습니다. 뭐 상황 차이도 있겠네요. 예, 상황 차이가 아주 크죠. 네, 예. 그래요. 결국 지금 1차 공천 결과 경선 결과 발표 예, 그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보시면서 분석도 하셨는데 예. 광주에서의 현역들의 물갈이 예. 8개 지역 중에 뭐 양영자 의역 지역구 뺀다고 하더라도 7개 지역 중에 3지역구가 현역 의원이 뭐 경선에서 졌어요. 나머지 지역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그 현역이 물갈이된 광주의 고 지역의 이제 공통점은 여론조사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연초에도 나오고 나왔을 때 그게 약간 좀 그 현역이 압도적으로 이기질 못하는 네. 그런 지역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현역이 이제 관리를 좀 잘 못했나 이런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당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등인데 네. 1, 2, 3등이 비슷할 때도 있었고 1등이 좀 높지만 2, 3등이 비슷하거나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여론조사가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쩔 때는 조사마다 현역이 그게 어디였나요? 동남이었나요? 현역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예 신인으로 가자라는 게 됐을 수가 있죠. 다만 이제 호남 정서에서 물갈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되는 게 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광주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네. 좀 먼저 뭐 공유가 좀 된다든지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 지난번 광주시장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도 그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장이 초선이었죠. 네. 예,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용섭이었다가 강기정으로 바뀔 때, 바뀌었죠. 예. 예, 그래서 윤장현 2번인가 했었고 이용섭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바뀌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네. 민주당을 이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죠. 호남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왜 자주 바뀌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앙당에서 볼 때는 그게 지역구 관리 즉 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재신임 의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시에는 좀 핵심이었고요. 재신임 의향이 낮다. 이러면은 전북하고 광주를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내부 경선을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시 전남은 좀 재신임 의향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고 지역 예. 주민들의 평가니까 뭐 50대 맞습니다. 50이긴 하지만 예. 그게 좀 반영이 될 것이고 당원 평가가 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좀 평가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떻게 예. 보면 광주 민심,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볼 때는 민주당이 더 이제 세게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그럼 중앙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윤석열 정권 안에서 제대로 못 싸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일부 좀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네. 호남 예전과 같으면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이게 스피커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네. 예, 공중전에서 좀 이렇게 화력 발휘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불과 뭐 10년, 20, 뭐 15년 전만 하더라도 많았죠. 많았는데 지금은 누가 있을까? 뭐 민영배 의원 정도인데 이분도 지금 지역 관리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을 거고 네. 막 그런 식으로 호남 정치인들이 예전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좀 입을 열어라, 말문을 네. 열어라. 이런 주문을 할 법도 하고요. 네. 지금 요새 그러니까 호남에선 되게 예전부터 좀 목소리를 높여서 보수 정치, 보수 정당 쪽에 네.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찾았죠. 그런 뭐 민심이 일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호남에서는 제3정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대적으로는 높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뭐 어떤 흐름, 네. 세대 교체 아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 교체론이 그 바람이 호남에서 예.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 새술은 세부대 그다음에 한골 탈 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언론이나 뭐 일부 이제 평가 그러니까 뭐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하면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비명계 학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주장이나 이런 언론 이제 보도. 첫 번째 네. 어느 때나 어느 당이나 물갈이는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런데 이게 당 지도부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물갈이를 했을 때에 네. 파열음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좀 빨리 좀 된다. 이 임박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어떤 뭐 시그널을 준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어떤 협의가 좀 있는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현역 입장에서는 저희가 황당하다. 내가 왜 컷오프 대상이야? 네. 뭐 하위 10%야. 하위 몇 퍼센트 뭐 이런 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나올 그게 수밖에 뭐 없는 당연한 거죠. 상황이죠.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당도 사실은 잠복해 있지만 이야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예. 그래요. 근데 연수울에서도 그렇고 조용하다. 조용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상당히 조용하기 하고 때문에 있으니까. 질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연수울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또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경선으로 돌입했죠. 네. 예, 이런 경우가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물갈이. 항상 이 물갈이 쓰니 이게 제 생각에 매년 선거를 하면 이렇게까지 막 충격이 있고 이러지 않을 텐데 이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네. 그 다음 4년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직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충격이 큰 거죠.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재도전을 하려면 무려 4년 후여야 되니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하느냐 또 절차에 따라서 했지만은 좀 아웃되는 분들한테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느냐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되는지는 전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적으로도 예. 뭐 관리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 예. 오히려 국민의힘
보수 정당도 예. 현역들이 컷오프되고 하면서 당사 앞에서 시끄러웠던 기억이 제 내릴 속에 남아 있거든요. 머릿속에는. 많이 있죠. 이번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번이 특별하고 네. 제 느낌에는 보수 정당 즉 그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상당히 높은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대선하고 지선을 이겼다고는 하지만 네. 총선에서 졌을 때에는 앞으로 또 지선과 대선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쓸 수 있는 그 자원이라는 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네. 거기서 잘 안 되면 뭐 다른 뭐 차관직이라도 뭐 장관직이라도 아니면 뭐 어디 기관장이라도 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자원이 많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이기 때문에 네. 말 안 들으면 어. 좀 안 돼. 손 봐줄 거야.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건가? 아. 너무들 조용하니까 그런 건가? 뭐 이른바 이제 캐비넷. 예, 캐비넷. 그런 의미에서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는. 그래서 자원이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여당의 좋은 조건이다. 야당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지가 않죠. 자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디 뭐 기관장을 줄 수 있기를 합니까? 당직이라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고 네. 정말 한 줌도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물갈이를 또 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끄럽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렇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천 다 하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평가할 거 아닙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 예.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떤 공천을, 그 결과를 더 좋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봐야 되죠. 결국 인물, 새 인물, 그렇죠. 새로운 혁신, 개혁의 이 뜻이 담긴, 그 의미가 담긴 공천이 어떤 당의 공천이냐, 예. 이걸 또 파악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누구를 컷오프 시키는 게 중심이 아니고 컷오프보다는 그 자리에 그렇죠. 누가 들어오느냐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뭐가 되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컷오프가 됐을 때 그 대안이 충분히 있고 이 대안으로 들어오는 분이 기존의 뭐 정치인보다 훨씬 더 명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연부역광하거나 해서 힘을 발휘하겠구나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면, 그게 없거나 아니면은 컷오프는 됐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이거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렇게 지지자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이혼되죠? 예, 정당에 대한 지지를 살짝 그 관망세로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 지도가 좀 빠지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